자, 오늘 영화를 지금 사실은 한 시간 정도 지금 시간이 예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집에는 또 처음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떠셨습니까? 처음이에요. 영화 시사는 그래도 현대철거지가 이렇게 직접 해서 이렇게 끝나고 흥망과 분망과 같이 하는 건 처음이라서 되게 어색하네요. 저는 오다가 이제 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자기 분야에서 아시면 한 20, 30년 살다 보면 박세리 감독님 같은 불만은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구나 싶어서 사실 굉장히 영광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그 박세리 감독님께서 이 자리에서 직접 영화를 보셨잖아요. 네네. 방금 전에 영화를 같이 보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일단 그 옆에서 보신 분들에게서는 굉장히 많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우선 그 스포츠 한 인물로 영화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보통 저희가 영화를 보면 뭐 재밌어야 되고 액션도 있어야 막 그런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성장 과정이나 삶의 모든 패턴이 굉장히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운동선수에서는 그런 게 너무 당연한 거였었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심심하거나 좀 지루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스포츠 영화는 진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매번 나올 때마다 보지만 진짜 감동이 엄청 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속에도 재미도 있지만 그런 성장 과정들이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데 저희는 몰입해서 볼 수 있지만 아마 보시는 분에서는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너무 흥미롭습니다. 한 가지는 당연히 이제 일반 관객들하고는 달리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선수는 너무나도 지금 감독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상황에서 달리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박세리가 선수로 활동하실 때에 워낙 국민적 영웅이셨으니까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저도 이제 어제 직접적으로 많은 것들을 찾아보게 됐는데 이 영화는 겹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제비 게스트로 최상의 분을 저희가 모시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영화를 보시기 전의 느낌과 보시고 나서가 약간 좀 다르시죠? 어떠셨습니까? 네, 우선은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말씀하신 것좀 되게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이제 아빠 때문에 시작을 했고 아빠가 저의 처음 스승이자 코치님이셨고 끝까지 그래서 항상 계셨었고 환경이나 모든 게 좀 되게 비슷한 점이 좀 많았었어요. 단지 그냥 태어나고 자란 나라가 좀 다를 뿐이고 또 제가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좀 약간 많이 좀 서럽고 뭐 이런 것도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비슷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를 보면 더 많이 다를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그 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스토리가 너무 잘 묻어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조금 뭐 몰입을 하다 보면 좀 더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약간 좀 보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눈물 좀 흘렸었던 것 같아요. 외국에 관한 부분들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모레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거든요. 근데 아카데미 올해 나무주연상 부분은 상대적으로 라자 부분에 비해서 조금 더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윌 스미스가 받을 확률이 제가 볼 때는 80~90%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윌 스미스는 1990년대 중반부터 주연이었지만 커리어 최고의 연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윌 스미스나 이 영화 속에 특히 이제 등장하는 그 두 비너스와 세레나 윌리엄스가 나온 아역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이 배우들이 전혀 테니스를 몰랐대요. 배워서 한 거라는데요. 물론 이제 같이 이렇게 바보로 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장면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물론 직접 그 선수는 아니지만 아까 보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는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영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들이잖아요. 그 중에는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정말 더 많은 연기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실력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진짜 보여주는 그 대회 경기 모습도 저는 그냥 원래 갖고 있었던 예전 그 모습을 그냥 보여줄 줄 알았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직접 촬영을 하고 그 대역 배우들이 하신 거 보고 저도 정말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 모든 경기를 직접 저 어린 아역 배우들이 배워가지고 저기까지 실력을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어쨌건 영화에서 전혀 일관이 없도록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했고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제 특히 그 비너스 윌리엄스로 나오는 배우가 그렇죠. 네. 너무 닮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얼굴도 윌 스미스도 네. 그 배우분도 아빠의 그 이미지를 너무 잘 그렇죠. 네. 정말 보다 보면 약간 착각할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이 좀 뭐랄까 노력을 하신 것 같고 분장도 그렇게 하시고 워낙 또 베테랑 배우시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빠로 착각할 만큼 정말 잘했어요. 비너스 윌리엄스 나온 배우는 원래 왼손잡이래요. 근데 영화에 이제 비너스 윌리엄스가 오른손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왼손잡이고 테니스도 안 쳐본 사람이 오른손으로 테니스를 배워서 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배우들의 노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그럼요. 엄청난 노력. 놀랍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여쭤보게 되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 이 영화는 비너스 윌리엄스나 세레나 윌리엄스에 관한 영화가 아니라 아버지인 리처드 윌리엄스에 관한 영화잖아요. 보시면서 아버님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거의 진짜 너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다들 이제 골프를 한다고 하니 특히 저는 이제 지방에 살다 보니까 또 그때 당시 제가 막 골프 시작할 때는 90년도 초 정도 됐었고 하다 보니까 골프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좀 많이 선입견이 많이 가는 스포츠였어요. 많은 스포츠는 스포츠를 할 수 없었죠. 뭐 기사나 뭐 대회나 뭐든 또 많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많지도 않았었고 제가 처음에 골프를 시작하고 저희 아빠가 시켰을 때 다 그렇게 쳐다봤어요. 뭘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다가 골프를 시작하고 연습을 이제 하러 가면 뒤에서는 아유 왜 저걸 왜 시키나 모르겠다 이런 시선들. 그리고 이제 제가 해외 진출한다고 했을 때도 그때도 다 다시 돌아올 건데 굳이 왜 저거를 하나 약간 이런 반응들이 거의 너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시작 종목만 다를 뿐이지 분위기 자체는 너무 닮았어서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공감대가 되고 저 선수 입장이지만 저희 아빠의 모습이 그대로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환경이 좀 저도 뭐 여유가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아빠도 되게 남 모르게 저도 뭐 저 모르게 좀 되게 아쉬운 부탁도 하시면서 저를 이제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근데 그런 모습이 그냥 저한테는 그대로 저희 아빠의 모습 같았었어요. 네. 이게 사실지 모르겠는데 영화 시작이 이제 리처드 윌리엄스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시작 부분에서 어떻게 두 아이를 테니스를 시키게 됐는가가 영화의 시작입니다. 시키게 된 이유는 사실은 금전적인 부분하고 관련있잖아요.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77년도에 있으면 어떤 테니스 경기를 보는데 아니 경기 몇 경기 안 치고 무료 상한가라는 상금을 갖고 가는 걸 보니까 야 이거 괜찮구나 싶어서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이제 막 결혼한 자기 아내와 함께 우리 두 아이를 낳아서 뭐 등등등 해서 키웠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지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아버님과의 관계에서 키우실 때도 처음 시작했을 때 꼭 골프였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러시죠. 그렇죠. 네, 전혀. 네. 그리고 제가 또 골프를 바로 시작한 게 아니고 기사도 많이 보셨을 때 저는 육상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가 저희 집은 딸만 셋인데 저희가 둘째거든요. 그 딸 셋 중에 저만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육상부 들고 싶어서 근데 육상 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뽑았냐면 그때는 학반이 한 60명씩 되고 그랬잖아요. 지금 넘고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맨 뒤에 제가 좀 키가 컸어요. 맨 뒤에 끝에 앉는 그 학생들 일어나서 운동장으로 내보내서 그렇게 해서 달리기 시켜서 육상을 뽑았었거든요. 그렇게 운동을 해서 운동이 좋아서 육상을 시작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아빠가 처음 연습장에 가서 골프를 한번 쳐볼래라고 저한테 건의를 하셨죠. 그때 당시에 제가 골프에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육상을 했기 때문에 육상이 좀 저한테 그때 제 나이 때는 육상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운동을 하고 중학교 제가 육상 선수로 이제 스카우트제의 받아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올라가서 중학교 1학년 중간 정도에 이제 슬슬 저 골프를 아빠가 계속 하시라고 건의를 하셔서 좀 하다가 본격적인 건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하게 됐죠. 근데 그건 저희 아빠가 이제 비슷한 생각이시긴 하셨어요. 이제 육상은 올해 이제 나중에 네가 선수를 그만두더라도 장래를 봤을 때는 약간 지원이 되지 않으니
골프는 네가 하다가 레슨을 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앞으로 네 앞가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아빠가 생각하셔서 골프를 시키신 거거든요. 네. 비슷한 거는 되게 많죠. 거기다가 이제 영화에서 보면 사실 이제 극중의 성인이 어려운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굉장히 넉넉한 환경은 아니셨잖아요. 저는 아니었었죠. 네, 이 영화 등장하는 곳이 이제 제가 약간만 해설할 수 있다면 컴펀이라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컴펀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이제 미국 사형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흑인 문제, 흑인 폭동 이런 거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예요. LA 외곽의 도시인데 LA 폭동이 90년대 초반에 있었지 않습니까? 영화에 잠깐 나오는데 로드니 킹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중에서 뉴스 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냥 과속을 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과속을 했는데 과속하는데 경찰이 멈추라고 했는데 멈추지 않아서 계속 추격전을 벌이다가 잡으니까 경찰이 화가 났죠. 그 상황에서 로드니 킹이 굉장히 반항적인 행동을 하니까 경찰 여럿이 때려가지고 뼈가 11군데가 부서지고 부러지고 이런 굉장히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또 찍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드니 킹 사건 이후에 1년 뒤에 이제 이 때렸던 경찰관들이 대부분 다 무죄로 방면이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발발하게 된 게 LA 폭동이거든요. LA 폭동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이 컴펀하고 바로 붙어있다시피 한 곳이 코리아타운입니다. LA. 당시 때 경찰들이 이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작전을 짤 때 코리아타운 쪽으로는 이제 지구를 차단하지 않고 백인들 쪽으로는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원래 하늘 깎은 거 약간 있었던 데다가 그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니까 가장 많은 피해를 제리거프들이 겪게 되는 맞아요. 네,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되는데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91년도가 또 선수생활 하실 때도 중요한 그때 중3 때였나요? 중3이었나?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제 글 찾아보는데 너무 재밌다고 생각한 게 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사실 비너스 윌리엄스하고 3살 차이세요. 네, 만나신 적은 없죠? 없어요. 없어요. 규모가 다르니까. 근데 전성기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나이도 한 3살 차이 정도가 되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박혜진 선수가 국내에서 각광을 받게 된 게 중3 때부터더라고요. 네, 맞아요. 불과 2년 만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중3 때 제가 프로 대회에 출전하면서 프로님하고 연장 나가서 첫 우승을 이제 프로 대회 연승 16대 우승한 최연소가 됐죠.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게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그 마지막 그 경기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니어 대회 출전을 했을 때 이 뭐라 그럴까 다른 부모들은 굉장히 부유하면서 골프를 가르치고 이런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더군다나 인종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 데리고 들어오니까 다른 학부모들이 굉장히 대관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 경기. 근데 중3 때 여주에서 열렸던 그 경기에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신 거고 아버님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되게 무섭게 많이 아시네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제가 박세리학을 공부했고요. 학사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경기하고 서울 수도권에 이제 선수들이 더 많았었어요. 지방 선수 좀 되게 적었었는데 특히 대전에는 더더욱이 없었었어요. 저는 정말 느닷없이 나온 선수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뭐 그전에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부터 대회를 나가서 서로 간에 이제 어느 정도 나면 좀 알 정도 약간 이런 만남들이 좀 이루어지고 경기장에서 보고 이렇게 지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한 번도 없고 거친 건 없고 그냥 점프를 하고 중학교 때 느닷없이 이제 그것도 중3 때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우승을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대회장 갔을 때는 그랬거든요. 왜 저희 부모님들 원래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세요. 학생 대회를 부모님 운전해 주셔야 되니까. 네, 이제 저희 아빠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계신 부모님, 학부모님들 이제 계실 텐데, 근데 저희 아빠가 이제 말씀하신 게, 원래 이제 잘 친 선수들도 잘하는, 그래서 꼭 그렇게 많이 함께 같이 있잖아요. 네. 약간 그렇게 있었나 봐요, 그 몇몇 분들. 유명한 선수 부모님도 해서 뭐 다 실력 있는 선수들 부모님 다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저희 아빠가 그때 이제 처음이니까, 가서 이제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냥 표정이 딱 그렇더래요. 얘 어디서 뭐하는 뭐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빠 되게 자존심이 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빠가 제가 이제 처음 중3 때 이제 막 본격적으로 대회 나갈 때니까 그 대회 때 그 원래 골프장 가면 그 클럽하우스에 입구 쪽에 그 트로피를 다
지멸을 해놔요. 네. 뭐 중 여자 남자, 고등 남자 여자, 종합 우승 뭐 이렇게 다 지멸을 해놓는데 아빠가 갑자기 저는 클럽하우스 막 부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부르시더니 저한테 빨리 오라고. 중등부 이거 트로피 1등 네가 가져갈 거다 찜하라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여서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우승 아니 알았으니까 그냥 저는 좀 약간 민망했죠.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너무 노래 목소리 굉장히 크신데 다 있는 데서 너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승을 하는 건 하는 거고 안 하는데 아빠가 너무 막 그러시니까 나중에 들어봤더니 아빠가 되게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제가 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승이 시작해서 이제 계속 우승을 하면서 이제 실력을 인정을 받고 이제 많이 바뀌었죠. 이제 입장이 더 그렇게 됐죠. 지금 일화도 사실 이영화 속에 일화로 집어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쪽에 딸에게도 중에서 보면 계속 자기 암시를 주잖아요. 너는 어차피 세계 최고가 될 거고 우승할 거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런 면에서도 아버님하고 이제 이 리차드 윌리엄스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네 맞아요. 이게 그 윌리엄스 아버님, 그러니까 자매 아버님이 항상 말하는 게 되게 자신감 있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매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빠에 대한 신뢰감이 엄청 났었죠. 아빠를 믿고 아빠 지도하에 따라갔는데 아빠가 가리키는 뭐든 아빠의 교육이 뭐든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물론 저희 아빠도 엄청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마찬가지로 본거죠. 코치를 받아야 되는데 저도 처음부터 코치를 못 받았거든요. 저희 아빠가 가르쳐 주시고 아빠가 경험으로 인해서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고 이런 쪽으로 되게 무한 노력을 하시고 방송을 보시면서 책을 보시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셔서 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성장하고 프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받게 된 게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그게 굉장히 많이 좀 많이 같은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공감대가 많이 생기고 저희 아빠랑 너무 똑같다는 느낌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좀 감회가 좀 남달랐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태희 감독님도 그러셨지만 사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리차드 윌리엄스가 영화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사실은 그 텔레비전에서 77년도에 선수가 우승하는 걸 보고 나서 그때부터 저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어떻게 테니스 선수를 키울 건가를 78페이지짜리 페이지를 써서 그때 이제 아이를 낳는 건 이후의 일이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본인도 테니스를 모르니까 그때부터 테니스를 부부가 배웁니다. 배워서 영화 속에서 코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화에 약간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리처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가족을 내가 다 이끌어야 되는 강한 책임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둘 다 이제 재혼 커플이거든요. 영화에 싸울 때 잠깐 나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각각 재혼으로 결혼한 거고 리처드 윌리엄스는 원래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은자는 앨리스가 연기하는 그 아내도 역시 결혼해서 사별을 했는데 이전에 그 사이에서 3명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쉽게 얘기하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2명만 전부고요. 비너스 윌리엄스하고 세레나 윌리엄스가 재혼 커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고 나머지 3아이는 은자는 앨리스가 데리고 온 이전 남편 사이에서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 사실 5명의 자매들의 뭉클한 자매를 볼 때 더 뭉클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저희 엄마 아빠는 그러진 않으시니까. 그래서 더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이제 뒤에 또 이 부부가 이혼을 해요. 2002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리처드 윌리엄스는 3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영화에서는 핵심적으로 두 아이를 키우게 되고 했던 것은 이 부부의 얘기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그리고 있고요.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영화 속에서 아무리 이제 운동신경이 가장 발달하시고 가장 집념이 강했다고 할지라도 또 위에 언니도 있고 아래도 동생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극중에 등장하는 비너스 윌리엄스나 세레나 윌리엄스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랬을 때 이 가족이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굉장히 넉넉하지 않은 그런 이제 형편이었다면 박세리 선수를 위해서 가족이 막 밀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가족의 희생이 없었으면 저도 마찬가지 박세리가 있지는 않았을 거 존재가 되지 않았을 정도로 저희 솔직히 자매들도 굉장히 친해요. 이렇게 자매들처럼 세레나 자매들처럼 저희 셋이 되게 친하고 언니이자 동생이지만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뭐 서로 먼저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그 정도로 친할 정도 사이인데 정말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희생이 없으면 네. 어느 누구도 쉽게 그 가정에서는 성장이 아무리 내가 천재라고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무한 후원이 없었으면 심지어는 제 동생과 언니의 그런 무한 배려가 없었으면 저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했었고 희생 속에서 제가 또 성공을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똑같이 모든 게 이 가족의 이야기는 아닌데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게 많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언니와 동생은 운동을 안 하신 거잖아요. 운동을 엄청 싫어하죠. 싫어하죠. 왜냐면 운동은 정말 세 살인데 똑같은 저만 운동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기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랑 동생은 운동에 운반거려도 좀 많이 피하고 다니는 스타일이고 솔직히 골프를 제가 쳤지만 제 골프를 치고 선수이다 보니까 솔직히 골프도 되게 좋아하지 않는 약간 이런 너무 힘든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골프가 즐거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튼 저를 위해서 너무 많이 희생을 해줬고 네. 또 두 자매는 저랑 다르게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고 네. 그렇다면 뭐 약간 같은 운동을 하면 사실 약간 좀 질투가 있다거나 이 영화에 사실 이제 세레나 윌리엄스도 굉장히 잘 다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 역사에서 둘 중에 더 위대한, 따지기는 어렵지만 세레나 윌리엄스가 더 큰 위협을 달성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다루고자 하는 얘기가 또 자매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런 부분에서 뭐 자매 사이에서 어떤 그런 알력이나 무슨 약간의 질투라거나 이런 건 없었겠네요. 저는 솔직히 제 동생이 골프를 조금 하려고 시작은 했었어요. 네, 동생은 목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 삐삐, 여기 머리 좀 삐삐가 있었거든요. 그럼 저희 아빠가 골프를 시키려고 했었죠. 네. 이제 그걸 꼬신 거죠, 저 동생을. 제 동생을 우선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런 부담감이 너무 싫었었던 것 같아요. 언니와 자기에 대한. 비교? 보통은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싫고 자꾸 그런 시선들도 싫고 비교도 하고 싫으니까 결국에는 좀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시작해서 얼마 안 있다가 그거 부담감도 있었는데 자기 목적은 이루고 그러고 그만뒀죠.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영화 평론가니까 영화를 보면서 이제 스포츠 드라마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저한테는 스포츠 드라마를 김장, 기업 드라마, 혹은 가족 드라마, 혹은 성장 드라마 저한테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만 더 첨언하고 싶은데요. 가족 드라마로 사실 이 영화의 얘기를 보면 저는 리처드가 처음엔 테니스가 혼자서 하는 솔로 경기인 줄 알았던 사람이 다 알고 나니까 테니스가 단체 보기 종목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약간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테니스는 1대1로 하는 그런 스포츠처럼 보이지만 영화가 초반과 끝을 보게 되면 이 영화는 사실상 패밀리 비즈니스고 가족이 모든 자원을 한정된 자원을 가장 에이스들한테 투자를 해서 성공하게 만드는 기업 드라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리처드 윌리엄스가 실제로 바깥에 나가서 하는 얘기가 계속 자기를 사업가라고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흥미롭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그 폴이라는 코치한테 처음 박격이 돼서 비너스 윌리엄스가 막 훈련을 할 때 세레나만 뒤에 빠지게 되니까 엄마가 따로 연습장에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두 장면이 교차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들 같은 것이 사실은 이 영화에서 이 이야기를 테니스를 아예 그냥 단체 경기로 보고 영화를 만드는 거죠. 비유 삼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사실은 스포츠 드라마를 기인자한 어떤 가족 드라마처럼 저한테 굉장히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영화 속에서 저한테 제일 문외한인 스포츠 문외한인 저한테 가장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아무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그 의지가 강하시고 배운다고 하실지라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네, 맞아요. 전문가는 아니시죠. 근데 그런 사람이 심지어는 최고의 무슨 피트 샘플러스를 가르치고 이런 사람한테 와서 오픈 스탠스가 맞다고 우기고 다 이게 지금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 배우실 때는 아버지한테 배우셨죠. 네네. 그렇지만 어느 단계부터는 이 영화에서처럼 전문 코치한테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양자 사이에서 옛날 아버지가 배웠던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린 마음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은 전혀 없었죠. 왜냐면 저의 첫 스승이자 네, 아버지이긴 했죠. 아버지가 먼저였죠. 아빠였고 이제 스승이다 보니까 아빠의 모든 가르침이 곧
다른 코치님들처럼 전문적인 거죠. 그냥 뭐 예를 들면 갖고 있는 기본 상식만 갖고 가르쳐 주시지는 않아요. 엄청 노력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아빠도 경험을 보시고 쳐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론적으로 다 보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한테 코치님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저희 아빠니까 더더욱이 믿음감을 갈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지만 일단 그 이전에 코치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빠의 가르침이 뭐 성수 이건 아닌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야말로 철석같이 아버지를 그렇죠. 처음 배운 게 저희 아빠였고 또 아빠를 위해서 골프를 시작했고 그리고 제 선수생활을 죽어도 아빠가 계속 봐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승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한테는 뭐 누구보다 세계의 어떤 코치님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셨으니까 저한테는 물론 제가 해외 가서 저 큰 무대에 가면서 아빠는 이제 제가 성장하고 프로가 이제 되면서 어느 순간 이제 스스로 알아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셨었고 네. 미국 가는 것도 혼자 가라고 하셔서 혼자 그냥 무작정 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빠의 교육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많은 도움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큰 유명한 코치님한테 레슨을 받아가면서 또 다른 세계를 알게 됐고 결론은 보면 저희 아빠가 가르쳤던 거와 세계적인 프로님이 가르쳤던 거는 같아요. 네. 근데 장점은 아빠는 저를 누구보다 너무 잘하는 거죠. 갖고 있는 단점을.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주시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너무 자연스럽게 말 안 했는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더 장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이제 또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으로 보였던 게 보면 아버지가 딸이 경기를 할 때 이렇게 딱 제대로 이 가장 무슨 로얄 박스에 앉아나지 않잖아요. 뒤에 괜히 서가지고 보는 척만 서성거렸다가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경기가 펼쳐진 바깥에 로비에서 작은 모니터로 보다가 잠깐 한 번씩 보면서 옆 사람 농담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이러다가 딸이 막 지게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들어오는데 중간에 주니어 대회 할 때도 가서 제대로 안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아버지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관심이 많아서일 수도 있을 거고 우선 네. 긴장돼서 그러신 부분도 그렇죠. 있을 거고 혹시라도 아빠를 보면서 딸이 좀 더 부담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해서 일부러 자리를 피해 주신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는 절대 반대였었어요. 여기서 전혀 다른 성이에요, 저희 아빠는. 그냥 뭐 공을 뭐 대회 나가도 제가 프로가 돼서도 심지어는 우승을 많이 해도 맨날 혼났어요, 저는. 그 정도로 저희 아빠는 직접 앞에서 직관을 하셔야 되고 바로 원래는 골프 자체가 어드바이스가 하면 안 돼요, 룰상. 그래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표현을 하세요. 얼굴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산을 갖고 있다고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약간 좀 강하게 조금 더 표현을 하셨던 분이시고 좀 차이는 있어요. 저희 아빠와 이제 교육이 좀 다른 점은 저희 아빠는 좀 다 강하게 하셨다. 그런 것뿐인 거죠. 네. 사실 이제 현대 스포츠가 취미로 해서 유명한 선수가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바이올린 비유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어느 나라든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영재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재 교육을 한다는 건 당연히 재원도 들고 또 이제 가족의 희생, 뭐 국가적인 시스템, 백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면서 저게 통했단 말이야. 저한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아이들을 혹사시키지 않도록 오히려 프로 무대나 이 경기를 한 3년 동안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설정, 실제로 그랬다고 하는데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공부 같은 걸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보통 경우에는 벌로 뭐 운동량 100바퀴 뛰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정반대로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 벌로 테니스를 못 치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테니스를 치고 싶어서 잘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이런 식으로 훈육을 하면 당연히 테니스가 즐거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에 20시간 해야 되는데 10시간을 해야 되는데 공부도 하게 하고 뭐 디즈니랜드도 가게 하고 사실 불가능한 일일 텐데 그런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화에서의 상황.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의 교육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첫 번째는 선수를 하고자 하는 건 물론 영재, 타고남인 게 있겠죠. 근데 타고남 속에 있어도 선수가 자기 개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리 영재라고 타고난 실력이 있다고 해도 노력과
열정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될 수가 없는. 교육이라는 게 뭐 강압적이어만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도 아마 그 영화 중에서 분명히 아빠의 걱정하는 거는 번아웃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둘이 성장하기 시작하기 전에 번아웃이 생겨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경험이 많이 쌓이고 경기를 나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다른 레벨이 달라지는 건데, 그거조차도 우선 가장 중요한 시기를 솔직히 그냥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보내는 과정이 헛되게 보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 보면은 선수가 비너스도 그렇고 세레나도 그렇고 테니스는 선택을 한 상황인 거예요. 분명히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내가 시키지 않아도 절대 놓지 않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육 중에 하나는 계속 내가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테니스를 할 수 있게끔 얼마만큼 간절하고 얼마만큼 좋아할지,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물론 내가 갖춰줘야 기본적인 거지만 그러면서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다는. 네, 코치님하고도 이렇게 계약 관련해서 코칭 그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아마 보셨을 텐데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들이 맞죠. 훈련하다 말고 갑자기 캔슬해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냥 디즈니 월드를 간다? 이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꼭 지금 이 순간이 해야 할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 시간만큼 중요한 게 있다는 거는 또 교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못 느껴봤지만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교육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선수들이 보통은 어렸을 때 시작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 해서 과정이 성장하면 이제 빛을 봐야 할 시기가 와요. 근데 보통 특히 한국 선수들은 더더욱 그런 게 빛을 봐야 할 시간대에 내려와요. 이 교육은 곧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과 끝이 운동에서 운동으로 끝나요.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운동에서 운동으로 끝나요. 물론 운동선수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해요. 심지어는 자면서도까지 무엇을 해야 될지 기술을 생각하고 내가 뭐 부족한지를 생각하고 하루를 편하게 자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옆에서는 솔직히 괜찮아, 그래도 시간을 주어진다면 네가 필요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어느 누구 없어요. 조금이나마 내가 피곤해서 이러고 있으면 야, 운동하기 싫어서 그렇지 라고 하죠. 그런 게 곧 화살이 돼서 선수들은 아, 내가 이러면 나태해지는구나, 이렇구나 라고 하고 생각을 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수들은 정말 모든 걸 다 열고 해요. 특히 목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더 많은. 하지만 도달하는 선수라고 도달하지 못한, 같이 운동을 해도 아마 보시고 빛을 보는 선수들이 있고 잘 보이지 않는 선수들인 것처럼 모든 선수들은 그냥 보여지는 성적이 다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해야 하지만 지금 앞으로 이제 성장할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유망주들한테는 꼭 필요한 교육일 수도 있다. 물론 풀어줄 때도 좀 풀어주고 또 강압적으로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약간 그런 중간 지점에서는 이제는 선수들도 내가 나를 아껴야 된다 생각하고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교육, 아버지의 교육이 저는 굉장히 좀 찬성에 있습니다. 지금 감독 박세리님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선수 입장에서 그러고 싶다. 예전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시간이 많이 또 가기도 하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저희가 여러분들 질문을 지금부터 제가 받아서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한테 제일 인상적인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가 이제 스포츠 드라마로 당연히 만들어져 있지만 저한테 제일 재밌는 건 가족 드라마적인 측면, 기업 드라마적인 측면, 무엇보다도 세 번째인데 이게 저한테는 리처드의 정신적인 성장 드라마처럼 보입니다. 그게 저한테 제일 흥미로운데요. 이 영화가 왜 하필이면 비너스 윌리엄스나 세레나 윌리엄스라는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들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1991년도에 이제 막 얘네들이
스포츠를 하기 시작하고 테니스를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프로에 데뷔해서 심지어는 지면서 끝나는 그 순간만을 다루고 있을까 영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영화의 핵심이 리처드의 소량담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영화는 아버지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코치들을 찾아가서 딸을 무조건 프로코치를 얻어주려고 하는 데서 시작을 해서 딸이 자기한테 들어온 어마어마한 계약을 바로 차는 걸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화의 제목은 킴 리처드, 그러니까 리처드가 사실상 영화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좋은 아버지지만 근데 이 영화에 혹시 좀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영화의 중간에 잠깐 나오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건 어린 시절에 이 루이지애나에서 겪었던 것이 당연히 가족은 팀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안 지켜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흑인으로서 겪었던 엄청난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돼서 키우게 됐으니까 나는 적어도 옛날처럼 되지 않겠다 해서 강력한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남자는 계속 팀이라고 가족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 아버지 머릿속에는 내가 다 이끈다라는 어떤 가부장적인 사고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지 못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영화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두 번 대화를 하게 되죠. 아내하고 싸우게 될 때 아내와 싸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사실은 다 하는 건 줄 알고 심지어는 오픈 스탠스도 내가 우긴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내의 주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당신 애 3명이나 딸린 여자 나 없으면 이혼모로 살았을 거 아니야 라고 그거는 퍼붓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가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은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기 딸한테 가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사실 말을 해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사실 그런 거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영화의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되면 아버지가 아, 내가 사실 모두 다 이끌어오는 리더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팀원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계약은 아버지가 거절하는 게 아니라 딸이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있고 마지막 순간에 딸은 패배를 한 다음에 그 패배를 통해서 오히려 다음 단계로 이끌 것을 이렇게 도약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다룬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영화는 킹 리처드라는 제목이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가이기도 하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된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는 흥미롭다라는 얘기를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아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세리 선수께서는 영화를 보면서 가장 공감된 장면, 대사가 떠오르는 게 있다면 어떤 거였습니까? 라고 프로더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대사요? 대사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장면? 거의 마지막 끝단계인 것 같아요. 왜 방금 말씀 큰 계약을 앞두고 선택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저는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물론 엄청난 계약이긴 한데 내가 갖고 있는 내 값어치는 더 있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 또한 그랬었고, 그러니까 저와 예를 들면 뭐 저도 후원하면서 계약을 했었지만 계약을 하면서 항상 제 생각하는 게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있을 거다. 더 할 수 있을 거다.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내 값어치는 내가 스스로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 부분이 저는 딱 중간에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선수 성장하고 더 큰 몸값을 받은 계약을 했잖아요. 저는 그게 딱 선수 입장 제 마음에서는 가장 이제 그 시작되는 단계에 큰 자리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세레나 비너스 윌리엄스 같은 경우 자매들은 그런 것 같아요. 박세희 선수께서 예전에 선수 생활하실 때도 이제 플로리다에 또 지내시기도 하고 오랜 기간 또 미국 프로 스포츠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현장에서 이렇게 보셨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골프를 보셨겠지만 그래서 영화를 보시다 보면 그런 쪽으로 영화가 묘사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잘 안 보이는. 이제 우선은 저렇게 차별을 당해야 되는 입장이 약간 있었었죠. 근데 골프라는 스포츠가 아무래도 물론 테니스도 솔직히 좀 귀족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골프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미국에 갔을 때는 골프는 이미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LPGA 투어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또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 모여서 투어를 하는 곳이어서 그런지
저렇게까지 시선이 많이 다르지는 않았었어요. 네. 물론 뭐 대회 나가서 결승전에 가면 다르죠. 응원의 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어느 나라 가나 다 똑같을 수도 있는데 그거 빼고는 솔직히 뭐 저는 그때 제가 처음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언어적인 거에 대한 조금 어려움은 있었죠. 투어 다니면서 이제 저는 누가 대신 통역을 해주거나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이제 선수 생활 하면서 조금 얼마 안 있다가 LPGA에서 한국 사람을 고용해서 한국 선수들을 좀 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 테니스와 그때와 지금 저 골프와는 조금 차이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인지는 좀 비슷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자체적으로도 약간 그 스포츠에 따라서 또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엄지척 제이지님께서 쌤이 혹시 다른 스포츠 영화도 재밌게 보신 게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우선 야구 관련해서 그때도 굉장히 유명했긴 했었잖아요. 근데 스포츠 영화는 되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물론 한국의 그 국가대표는 봤죠. 국가대표. 네. 근데 내용 자체가 많이 달랐던 거는 물론 한국에는 국가대표도 솔직히 실화를 그대로 나온 영화잖아요. 근데 굉장히 인상 깊게 봤기는 했는데 우선 전달되는 게 조금 많이 달랐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스포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라는 운동은 영화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영화가 아닌가, 스토리가. 왜냐면 사실 그대로 선수 생활이나 훈련 과정이나 자란 환경을 보면 굉장히 되게 무던하기만 해요. 되게 막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고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이 시작해서 고생으로 끝난단 말이죠. 이런 재미가 아무래도 전달하기 되게 힘든데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감동이라는 게 있기는 해요. 다른 영화들처럼 뭐 액션에 시원시원 뭐 하다못해 뭐 깔깔거리고 웃을 만한 내용은 없지만 전해지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가장 감동 깊게 본 영화가 오늘 영화가 아닌가. 네. 네. 마음이 좀 더 와닿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잉어님도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한국판 박세리 감독님과 혹은 아버님에 관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그랬더라면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생각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긴 하죠. 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물론 선수의 박세리 과정을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 물론 똑같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담는다 그러면 정말 저의 모습 그대로 다 같이 담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원래 운동선수의 저의 이미지와 은퇴하고 나서의 저의 이미지는 되게 많이 차이가 보여진다고 하시는데 원래 제가 그 똑같은 성격인데 운동하면서 보이지 않았던 게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운동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싶던 모든 과정들이 그대로 편안하게 다 표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세리 역은 누가 맡으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나 이렇게 머리에 딱 떠오르는 배우가 없어요? 만약에 한다고 치면 재미는 상상해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그 박세리 그 감독님의 일대기를 따르면 굉장히 영화하기 좋은 세세라는 생각을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잊지 못할 클라이막스의 어떤 그 벙커샷 이런 것도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 젊은 시절 어렸을 때의 어떤 그 굉장히 고난에 가까운 훈련 과정도 있을 거고 성공한 게 어떤 그 스포츠계나 한국 사람들에게 끼친 거대한 영향도 있을 거고 해서 사실 영화하기 굉장히 또 오늘 보니까 굉장히 캐릭터가 있으세요. 그래서 영화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 캐릭터가 그래요? 아니, 영화하기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그런 풍부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버님 역이나 혹은 본인 역 짓궂지만 떠오르는 배우 혹시 저 아빠를 마동석? 마동석이요? 약간 저희 아빠가 약간 그러시거든요. 굉장히 강한 인상을 갖고 계신데 되게 좀 부드러워서 엄청 가정적이고 되게 부드러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봤을 때 딱 진짜 마동석님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의 딱 찰떡일 것 같은 느낌? 근데 저는 모르겠네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지국에 죄송하고요. 피오나님의 질문입니다. 선수 입장에서 또 감독이 된 지금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어떤 캐릭터, 어떤 인물이 가장 마음이 가셨습니까? 우선은 이 코치님 어떤 코치요? 마지막 이제 그 닉? 코치님, 닉이라는 코치님. 네, 얼마나 어려웠을까? 아니요, 어려운 것보다는 그분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해보면 되게 어려운 선택은 한 번 맞잖아요. 네. 근데 맞으면서도 그분이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굳건히 갖고 있었던 거고 기다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엄청 어려운 거라는 거죠. 선수 실력을 뻔히 눈앞에 너무 보이고 있는데 무려 7, 8, 9년 동안 시간을 그냥 연습만 하게끔 하는 거는 코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수입도 없잖아요. 네, 심지어는 집이니 뭐니 다 대줘가면서까지 한다는 게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두 번째서는 셀레나가 좀 인상이 깊었어요. 누가 봐도 항상 뒤에 있었잖아요. 하고 싶지만 하고 싶다고 못하고 분명히 부러움도 있을 텐데 부럽다고 하지 않고 그 자매를 자기 비너스를 같은 선의 경쟁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옆에서 꾸준히 그냥 똑같이 대해주고 믿어주고 옆에서 파트너가 되어주고 결국에는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선수로서 유명한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 과정에서는 선수 입장에서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죠. 자매지만 나도 테니스를 좋아하고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선택은 한 명인데 분명히 나도 할 수 있는 건 항상 뒷전이었고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선수 입장에서는 비너스가 아닌 셀레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 시간대는 잠깐이나마 어려웠을 때 잘 버텨줬던 그런 마음 그리고 이게라는 코치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세레나 윌리엄스하고 비너스 윌리엄스가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왜 나는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영화가 세레나를 자세히 다룰 수가 없는 그런 플롯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레나를 결정적으로 한 두 번쯤 챙겨주잖아요. 네가 더 무대해질 거야 이런 식의 그런 영화적인 시선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리 언니님이신데요. 박소리 감독님은 여러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 어떤 장면일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우선 잠깐 왜 비너스 대회 못 나가서 갈등 하고 있을 때 왜 아빠가 테니스장 가서 아빠의 그런 환경 왜 그렇게 하고 그 생각을 갖고 있고 너네는 그런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생각을 다 그거 한 번도 얘기는 안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굉장히 저한테 되게 그게 저희 아빠의 마음 같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물론 힘든 시기이고 힘들게 시작을 했지만 내 자식한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이었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좀 마음이 가장 짠한데 뭐 자식 입장에서도 그게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고 저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 있었었기 때문에 뭐 기사에 아마 보셨을 텐데 그런 상황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그게 동기부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나는 꼭 성공을 해야겠다. 꼭 성공을 해서 배로 그분한테 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뭐 재밌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었을 시간이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저한테 너무 큰 상처였고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내가 꼭 성공해서 그 이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근데 그거는 당연히 저희 아빠 부모님이 이제 제가 그 상황을 본지는 모르셨었거든요. 그냥 저 혼자 보는 순간 알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꼭 성공을 해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리고 착한 딸로서 해드려야겠다. 효심을 좀 많이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가 맞아요. 근데 동기부여가 같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어제 예전에 출연하셨던 필링 캠프도 봤거든요. 이걸 보면 국민 효녀 이런 자막이 나와요. 착해요. 정말 그런 생각을 지금 자연스럽게 드는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가족 드라마로 이 영화를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다룰 때 이유 배반적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빨리 세상에 나와서 큰 몫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응원하는 마음이 있고, 반면에 너무 일찍 커서 나가버리면 못내 섭섭한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영화에서 보면 3년 동안 출전을 금지하게 하고 프로를 데뷔 못하게 하고 중간 후반에 그러는데, 이게 가족 드라마를 보면 사실은 아버지의 그런 이유배반적인 심정을 스포츠 드라마로 옮긴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저한테는 그런 부분에서 흥미롭겠습니다. 질문을 이제 한 2가지만 더 드리고 나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퀸셀이 언제 개봉하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다 동사님께서 부모님의 지지와 희생이 너무 감사하지만 때로는 높은 기대가 부담으로도 다가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솔직히 부모님이 부담을 주시진 않았죠. 뭐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내가 꼭 성공을 해야 됐으며 왜 골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지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성공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성공을 하고 싶었었고, 부모님이 성공하라고 저한테는 부담을 주시지는 않았었어요. 네. 근데 대신 그냥 그동안 부모님하고 가족의 엄청난 희생을 제가 너무 잘 알기에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부모님한테 더 해드리고 또 부모님들 위해서 제가 이제 살아가는 입장이 됐지만, 그게 꼭 부모님이 아니고 가족이 됐던 거죠. 모두 가족 희생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절대적으로 무시는 못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 되게 크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도 가족으로 인해서 시작해서 가족으로 끝날 만큼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영화 자체도 그렇지만 제 삶에 부모님이 저한테 부담을 줘서 한 건 아니고 제가 선택을 했고 선택 과정에서 이제 제가 클 수 있었던 것도 부모님이 제 자리를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네. 그 상황하고도 너무 비슷한 그런 마인드이실 것 같아요. 네. 영화에서 이제 그 마지막에 비너스가 큰 경기에 부담감을 이제 느껴서 결국은 지고 말지 않습니까? 상대가 그때 그렇게 큰 경기를 앞두었을 때 박소리 감독님께서는 실제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선수들끼리 이렇게 신경전 벌여서 암수 막 화장실 막 8분씩 갔다고 이런 식의 그런 거를 사용하기도 하죠. 화장실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선수는 바로 실격이라서 저한테 좋은 거니까 괜찮죠. 괜찮으시죠? 골프는 룰이 자체가 그렇게 되진 않고 약간 골프도 약간 상대성은 맞아요. 네. 왜냐면 1대1 경기 개인 운동인데 같이 치면서 선수들이 자기만의 그 표현을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골프가 얼토당토하게 실수를 좀 많이 하죠. 물론 스포츠가 다 그렇지만 그때 유독 생각 안 하고 바로 표치라고 보여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일 때마다 분위기가 살짝쿵 약간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뀔 때도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경기를 하다 보면 저게 지워진 시간이 있는데 그 경기 플레이를 굉장히 느끼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고의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자기만의 이런 루틴일 수도 있는데 좀 필요 이상으로 조금 길어요. 근데 그거를 선수는 우리를 보고 일부러 상대 선수를 생각하는 건 아닌데, 원래 제가 쳐야 될 리듬이 있지만 그 선수를 좀 늦어지는 순간 이 어느 정도 페이스가 좀 말리게 되죠. 그러면서 좀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어느 대회나 어느 스포츠나 다 변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성장하고 배우는 거지 한 번에 다 잘 되고 성공하는 건 어느 누가 없어요. 그런 선수를 보고 배우고 쟤네는 그런 게 있구나, 저런 단점이 있구나 보면서 그 선수를 파악하면서 그 선수에 맞게 그냥 대충 무시하듯이 대처를 하는 것도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공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예민하면 좀 손해예요. 그렇죠. 네. 약간 무덤덤한 면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군요. 중요한 경기에 나갔을 때는 그냥 정말 평생 똑같아요. 심지어는 아주 예를 들어 결정적일 때 연장전 나가서 하늘에서 지기 이기고 하잖아요. 골프 같은 경우도 몇 억이 걸려 있어요. 그 한타로 인해서 지고 1, 2등 사이에서. 근데 그럴 때는 반대로 되게 담담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급한 것보다는 그냥 그 상황에 좀 좋아서 즐기는 걸 수도 있는데, 선수들마다 성향은 다르지만 약간 좀 의외로 마음이 좀 더 차분해지는, 차분해지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맞죠. 네, 질문을 마감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이라서 마지막 질문으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머리 빗는 배우님이신데요. 세리 님도 선수를 생활을 준비하시면서
데뷔하시기 전에 확고한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모두 다 공통된 질문인데요. 저는 있었어요. 그냥 뭐 성공할 줄 안 할 줄 저는 모르지만 항상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든 내가 할 때 최고가 되고 싶다고 항상 마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운동이었고 골프였었지만 아니어도 어떤 면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최고가 될 거야라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꼭 성공하기보다는 나는 무엇이든 잘하는 사람, 잘할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이, 이 자신감이 항상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었던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이제 감독님으로서 보시기 그런 확신 같은 게 없는 사람이면 상대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려운가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 그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거, 그러니까 모든 거를 새로 시작하는 거에 대한 게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물론 내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배우려고 가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족하고 많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심지어는 뭐 하다가 못하면 솔직히 실패긴 하죠. 근데 그게 곧 나한테는 내가 이런 거 잘 못하는구나. 그러면 또 배우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꼭 도전과 뭐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갖고 있는 자신감에 따라서 영향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1시간 좀 넘겨서 뭐 사실 저 들어오기 한 2분 전에 뵈가지고 약간 좀 어긋나면 어떡하는데 너무 말씀 잘해주신 거 진짜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영화도 정말 편안하게 저도 스카이박스 올라가봤어요. 있는지도 몰랐는데 조카들이랑 같이 이렇게 영화 보고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를 좀 많이 못 봐요. 시간상도 그렇고 선수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렇게 영화 보고 하면서 이렇게 감동받은 영화를 보면서 오래간 봤는데 너무 즐거웠고 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건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런 시간이 처음인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세리 개봉 때 뵙겠습니다.